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5월 22일 일요일입니다. 5월 23일 월요일부터 5월 27일 금요일까지 5월의 마지막 주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대 하락을 했고 다우존수 0.03% 반등, 그리고 S&P 500 지수는 0.01% 반등. 사실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 하락이냐 상승이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것보다는 그래도 혼조 마감한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만기일 영향에 따라서 상당히 좀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금요일날 저녁 때 잠자리 들 때쯤, 그때쯤에는 미국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만 하더라도 1.35%대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뭔가 기대감을 가졌는데 밤사이에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저점은 무려 마이너스 3.1%대까지. 그래서 만약에 저점에서 마감을 했다면 또 주말 그리고 다음 주에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아랫꼬리를 좀 많이 달아주면서 낙폭을 좀 많이 줄인 모습, 그리고 다우존수와 S&P 500 지수는 반등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요,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을 미국 시장은 좀 강력하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 그런 변동성 영향으로 사실 수요일부터 급락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만기일 효과가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의 또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또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장이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S&P 500 기준으로 최근에 고점 대비했을 때 20% 정도 하락을 했고,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약세장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세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 얘기가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은 저랑 좀 비슷한 얘기죠. 계속 지금은 하락 시에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게 좀 엇갈렸을 때는요, 보통 매수를 해야 된다는 쪽이 맞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이 빨아졌고, 여기서 더 빠진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무너진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누구도 원치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도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속도 조절 등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진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최소한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내일부터의 좀 전략,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려면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슈거리 자체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던가 이런 게 있고, 또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정상회담,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금요일날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제 오늘 이제 일본으로 이제 떠나죠. 지금 이제 출국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거 잘 끝난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주 내일부터의 시장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또 금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번에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 또 나오고 있고, 근데 금리는 어차피 미국이 올렸을 때 우리나라가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한국의 자금이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는 어차피 다 같이 올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금리는 계속적으로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악재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데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일단 FOMC 회의 이후에 미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미리 완화시켜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우리가 알려져 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호재나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특별한 이슈보다는 좀 평범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주에 보시면요, 시장이 정말 목요일날 뭔가 좀 힘겨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어요. 상당히 큰 양봉, 그리고 금요일에도 엄청난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현 구간에서 2500포인트대에서 어느 정도 또다시 5월달만 봤을 때 좀 저점이 높여지는 쌍바닥을 만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이제 2700포인트를 향해서 좀 타진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뭐 나름대로 잘 끝난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잘 됐고, 또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국내 대형주들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호재로서 좀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은요, 중국 상하이 봉쇄가 이제 서서히 해제가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노선,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이제 노선 재개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 점점 오프라인 쪽 영업도 이제 좀 개방할 가능성, 6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시장은 이제 또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마지막 코로나가 남아있었던 중국까지도 상하이 봉쇄가 해제된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는 좀 뭐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쪽으로 보면요, 정말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도 상당히 좀 큰 폭의 매수를 했었고, 목요일 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1000억 원도 매도를 하지 않았었고요.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바로 1966억 원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돌아선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요, 정말 돈을 못 버는 뇌인 거죠. 지금 2639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주식을 사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정말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코로나, 뭐 종식, 이런 부분들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는 다시 한번 또 한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섬 같은 경우 보면은 5월 달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또 하락을 했다가 재차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큰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목요일 날 아랫꼬리도 닿았고, 금요일 날 상당히 큰 장대 양봉, 하락 음봉을 넘는 양봉이 나왔어요. 이런 걸 이제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는데요. 캔들 차트로 봤을 때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월 달에요, 매출이 한 15% 정도 성장을 했을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4월에 15% 매출이 성장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4월, 5월, 6월 실적 발표가 있는 2분기 실적 발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는 주가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분석을 정말 해봐야 되는데요.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자산 가치가 한 6만 원대 정도 되는 기업이고, EPS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는 5,400원, 5,900원, 6,300원 이렇게 추정치지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주가 역시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사실 올해 들어서 지금 2월부터 4월, 5월 뭐 상당히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자리가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45,0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전히 늦지 않았다. 21선 이렇게 돌파하고 상승 장악형이 나오고 이럴 때가 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섬 내일 이후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대형주 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돌아오고, 또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 이런 그룹들의 좀 좋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한 주일 동안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